점수 잡는 Hacker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제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랑 토익 리스닝의 파트 3, 4, 요즘엔 어떤 패러프레이징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트 3, 4가 푸는 방법은 아는데 저는 항상 패러프레이징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이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저랑 패러프레이징이 무엇인지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프레이징이란 사전에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다 라고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전적 정의인데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빠르게 동의어를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들은 본문의 그 내용과 보기에 나와 있는 한 단어를 바로 매칭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정말 중요할까요? 어휘력이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시면 파트 3, 4에서 상당한 점수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3, 4의 핵심적인 스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파트 1, 2가 패러프레이징이 되진 않죠. 파트 3, 4에서 패러프레이징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3, 4 여러분 합쳐서 몇 문제예요? 총 100문제 토탈에 69문제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패러프레이징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어휘력이겠죠. 여러분, 어휘력이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에서 잘 나오는 어휘를 외우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그냥 미드 봐요. 네, 미드도 사실 영어로 듣는 거기 때문에 아예 도움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내가 토익에서 필요한 어휘력을 늘릴 수 있다라는 질문을 던졌을 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 토익에서 잘 나오는 어휘를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독해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패러프레이징에 있어서는 독해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영어를 보고 한국말로 바로 번역기 돌아가듯이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야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쨌든 리스닝이잖아요. 우리는 눈앞에서 뭘 읽는 것보다 듣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독해를 잘 해놨더라도 들리지 않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해력, 여러분들이 듣는 연습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청해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늘리시려면 많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성분을 보고 이런 문장의 구성을 이해하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청해력이 늘고 싶으면 여러분, 독해력은 당연히 쌓여야 되고 뭐가 추가돼야 된다? 스피킹. 발음해보는 거 있죠? 발음해보는 걸 추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내가 알고 있으면 당연히 다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아는 단어라도 발음을 모르면 내 귀에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발음하시는 훈련도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발음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려면 어휘력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어휘력, 즉 동의어를 제가 보기 편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보시면서 내가 이 단어 무조건 알지. 그쵸? 어디서 한 번씩 다 본 단어들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패러프레이징을 할 때 생전 처음 보는 단어를 패러프레이징을 한다기보다 내가 많이 알고 또 들어본 적도 있고 RC할 때도 봤었던 그런 동사들입니다. 하지만 그걸 빠르게 연결시키려면 좀 매뉴얼처럼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고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알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오랫동안 봐서 풀리는 건 시험 풀이에는 도움이 된다? 오랫동안 못 보잖아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정답을 골라내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여러분 캡처해 놓으시고 그냥 외우세요. 아셨죠? 자, 콜 하면 컨택이죠. 컨택이라는 걸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접촉하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컨택은 토익에서 접촉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컨택은 연락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ubmit과
hand in, turn in. 얘네들은 짝꿍이에요. 뭘 제출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and in이랑 그러면 in 들어간 건 다 뭐 제출하는 건가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 hand, 옆에 붙어있는 in, turn in. 얘네들만 제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옆에 어떤 전치사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handout은 또 나눠주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hand in, turn in 비슷하게 생긴 동사들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read 참 경우의 수가 많은 동사 중에 하나죠. 보다 라는 그런 뜻인데 보다는 여러분 review도 되고요. go over 이거 가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go over는 훑어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go through도 훑어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를 통해 간다. 문맥에 따라서는 어딘가를 통해서 간다. 이런 의미로 보셔도 되겠지만 읽다라는 그런 의미도 문맥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hange. 자, change는 제가 adjust라는 동사를 가져왔는데 adjust는 고민을 해요. adjust는 근데 파트 1에서 뭐 각도를 조정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각도를 조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주문 사항을 조정하다 아니면 어떤 뭐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다, 조정하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notify 같은 경우 notify라는 의미는 어떤 정보를 주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inform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요거 딱 동사 보면 뭐가 떠올라요? information 이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information을 주다 아니면 let know 알려주다 이런 식으로 알게 허락하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알려주다 이런 동의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utline은 무언가를 설명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outline을 잡아보세요 이러면 레이아웃을 잡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outline은 무언가를 촘촘하게 설명하다 뭐 이렇게 딱 배열해서 설명하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check는 여러분 verify 라는 동사가 있죠. verify는 구체적으로 확인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 추가하면 identify 뭐 이런 동사도 있죠. identify. 자, 그 다음에 repair, fix, renovate, restore 이런 동사들. 단어를 지금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는데 여러분들도 단어를 보시면서 발음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 청해력, 그러니까 내가 듣는 스킬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발음을 해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renovate, restor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속 발음하면서 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visit. 여러분들 stop 이라는 뜻은 알고 있어요. drop 이라는 뜻도 알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 stop은 멈춰 이거고 drop은 떨어뜨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옆에 by라는 전치사가 오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가 된다? 들리다 이런 의미가 또 됩니다. 그래서 난 stop은 아는데 여러분 stop과 stop by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stop by 방문하다, 뭐 가다 이런 개념으로 외워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manage는 여러분 뭔가 운영하다라는 매니저가 뭘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manage라는 동사는 뭔가 운영하다, 책임을 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supervise.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supervisor 이게 떠오르죠. 슈퍼바이저는 매니저잖아요. 뭐 감독관이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관리자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supervise는 관리 감독하다, 뭐 이렇게 담당하다 이런 의미. 그리고 oversee. 여러분 요거랑 달라요. oversee. 요거랑 이제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해외인데 oversee는 이렇게 보다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뭐다? 뭐 운영하다, 관리하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oversee, 요게 바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이게 해외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헷갈려 하실 만한 단어들, 그리고 굉장히 기본적인 제가 왼쪽에서 정리해드린 단어는 상당히 베이직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동의어들이 많은 동사들이기 때문에 외워주실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명사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명사도 역시나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어요. 동사도 가능하고 명사도 가능하고. 그럼 명사 중에서 어떤 애들? sail부터 볼게요. 요거 뭐랑 헷갈리면 안 된다? sales. S 붙은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S가 추가가 되면 이건 뭐예요? 판매나
매출 이런 의미로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세일은 할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준비한 건 할인의 동의어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죠. 그렇죠?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 special offer.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별한 제공이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바로 뭔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mployee. 여러분, employee는 직원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여러분들 발음을 좀 어려워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이 발음이 어렵지 않은데 제가 들었을 때는 이 발음이 아닌데 라고 인지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personnel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발음할 때 personnel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에 강세를 찍고 있죠? nail, 이 낼 발음을 정확하게 소리를 지금 제가 내고 있거든요. 소리를 내고 있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 읽어보세요. 이러면 어떻게 읽냐면 personal 이렇게 읽어요. personal. 제가 이걸 써보잖아요. 그럼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소리로 들려요. personal. 퍼스널은 개인적인 이런 거잖아요. 나 퍼스널 컬러 진단받았어. 이런 게 퍼스널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르죠. 이거는 형용사고 얘는 뭐예요? 얘는 명사잖아요. 직원이라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발음을 애매하게 하시면 애매한 의미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음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personnel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강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발음을 해보라고 할 때 되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personal. 에? 뭐라고요? personal. 어디에 강세를 넣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발음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발음하실 때는 좀 과하게, 좀 내가 너무 오버하나 싶을 정도로 세게 발음해 보셔야 돼요. personnel.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meeting. 미팅도 다양한 미팅이 있거든요. 컨퍼런스도 미팅이고요. 컨벤션도 미팅, 세미나, 어셈블리 이런 애들이 다 미팅이에요. 지금 제가 발음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발음을 하면서 외워보세요. 아까 제가 청해력을 키우려면 발음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바로 캠페인으로 넘어갈까요? 캠페인은 advertisement.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바로 advertisement의 줄임말이죠. commercial. 발음 하면서. factory는 자, 이 paraphrasing은 항상 변함없는 paraphrasing입니다. factory, manufacturer, plant 이렇게 paraphrasing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sample. 여러분 샘플이라는 건 처음 만든 거잖아요. 아직 미완성된 그런 모형 같은 거죠. 그래서 sample은 prototype. 이거를 좀 발음을 굉장히 굴려서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prototype. 이 T 발음이 어떻게 바뀐다? 얼 발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prototype 발음해 보시고 그 다음에 first model, 첫 번째 모델. 그렇죠? 이렇게도 paraphrasing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 발음해 보시고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캡처해서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 동의어를 보면 알아요. 그쵸? 근데 빠르게 바로바로 내가 꺼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수량이라든지 시간, 기간 이런 패러프레이징도 볼게요. 숫자인데요. 뭐 그쵸. 시간의 개념은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10년이다. 이거 많이 알고 계시죠? decade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발음을 decade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decades. 자, decades 이런 발음은 없어요. 여러분 알겠죠? decades가 아니라 decades. decades. 어디에 강세가 들어간다? 앞쪽에 강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단어를 외울 때도 좀 정확하게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 그냥 decade 이거지. 이게 아니라 이건 decade라고 발음이 나야 되는구나. 어디에 강세? decades, 여기에 decades,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 내가 알아도 못 들을 수 있다니까요. 강세나 발음을 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너무 억울하니까 제대로 잘 발음을 해봅시다. 2 weeks, couple of weeks. couple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AM은 morning이죠. 그리고 PM은 afternoon, evening, night 이렇게 또 패러프레이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2 hours ago, 뭐 2 hours ago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5 minutes ago 이런 표현들 있죠. 5분 전에. 이것도 어디로? recently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a week ago 이런 것도 recently가 될 수 있고요. once a year. 자, 1년에 한 번이라는 거죠.
annual, 발음해보세요. annual, 그 다음에 yearly, every year 이런 거 있죠. 이게 once a year 이랑 같은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monday부터 friday까지 이건 뭐다? 이거는 weekdays, 주중이죠. 그 다음에 Sunday, Saturday, Sunday 얘네들은 weekend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강세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 애들은 Hey Jackie, what did you do on your weekend? weekend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weekend 앞쪽에 강세를 찍어요. 미국 애들은. 근데 weekend 이런 식으로. 근데 영국 애들은 시험 음원을 들어보면 weekends 어디에 강세를 찍어요? 영국 애들은요. 어디에 강세를 찍는 경향이 있다? weekends. 여기에다 강세를 찍습니다. weekends 여기에. 이 한 주의 끝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weekends 끝에 강세를 찍어버리는 게 영국 애들이 발음이다. 영국 애들의 발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한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어휘인데 여러분들 시험에서 보기는 포괄적인 명사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My photocopier is broken again. 내 복사기가 또 고장났네? 그러면 문제점은 뭐로 연결된다? Machine, electronic device가 고장났다.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그리고 포괄적인 명사를 보기에서 체크해줘야 되는 문제가 많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I think you have to take a taxi. I think you have to catch a bus. 내 생각에 너가 택시나 버스를 타야 될 것 같아. 이러면 무엇을 이용하라는 거죠? transportation. 근데 여기에 만약에 대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려면 public transportation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transportation, 교통수단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did you write your resume? 너 레주메 작성했어? resume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에 이렇게 꽁다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만 서류, 어떤 이력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꽁다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의미가 돼요? 동사, resume이라는 동사가 되죠. 그래서 항상 꽁다리가 있어야만 뭐다? 어떤 서류, 이력서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너 지원서 작성했어? 아니면 이번 달 sales report, S가 들어가니까 매출 보고서 냈니? 이러면 이건 또 뭐예요? 뭐에 대해서 물어봤다? document, 어떤 서류에 대해서 물어봤다. 이렇게 또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겠죠. 저희 스위트룸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드립니다. 자, 그럼 스위트룸을 들었어요. 아니면 저희 리조트에서는, 저희 호텔에서는 이런 거 들었으면 여기는 어딘 거예요, 여러분? accommodation facility. 여기는 숙박 시설이다. 이렇게 또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사용 설명서가 매뉴얼에 혹은 북클렛에 팸플렛을 보시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매뉴얼, 북클렛, 팸플렛, 브로셔, 핸드아웃, 매거진 이런 것들은 다 publication, 뭔가 출판된 것들 이런 식으로 또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phone, extension number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요? contact details 혹은 contact information 이렇게 또 패러프레이징이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연락하는 세부사항, 해석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된다고요. contact information, contact detail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연락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은행은 뭐예요? financial institution 이런 식으로 또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시설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financial institution을 금융시설이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은행이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문제풀이하기에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쵸? 자, 좋습니다. 그럼 저랑 워밍업으로 패러프레이징이 필요한 그런 어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발음을 했었죠. 자, 그럼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서요. 어휘를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독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읽는 거 어디서 하죠? 파트 3, 4의 스키밍에서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스키밍을 지금 해볼 겁니다. 저는 단어는 다 알아요. 그쵸? 단어는 어느 정도 다 외워놨다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을 좀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로보트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볼게요. 자, 문제점. 이 질문에서도 파악해야 돼요. 문제점. 누가 언급하는? 남자가 언급하는 문제구나. 그래서 스키밍을 하실 때는 질문을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는 보기를 파악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A에서 A shipment did not arrive. 여기서 중요한 건 shipment, 배송이 not arrive, 도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B를 또 보면 package가 was damaged. 뭐죠? 소포가 훼손됐다. 뭐 택배가 훼손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C는 A customer representative was not available. 여러분 여기서 representative라는 건 어떤 대표나 담당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지금 not available, 문제점이죠. 지금 부재 중이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D번, A box was mailed to the wrong address. mailed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전송이 됐다는 거죠. 어디로? 잘못된 주소로 발송이 됐다, 전송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예는 뭐냐면 C, Customer representative was not available. 요거에 대한 해석을 고객 대표는 이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not available 이라는 게 이용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알고 있으면 내 멋대로 고객의 대표가 이용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본문을 잘 이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바로 패러프레이징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패러프레이징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국어로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해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자, D번. A box was mailed to wrong address.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버릴 수 있냐면 박스는 이메일로 잘못된 주소로 보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박스는 이메일로 잘못된 주소로 보내졌다.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메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이메일로만 해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박스가 보내졌다. 잘못된 주소로. 이렇게 나와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 가지 예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What do the women mention about the new supplier? 자, 그러면 이 여자들이죠. 일단 women이기 때문에 이가 들어갔으니까 여자들이 mention about, 언급하는 것은 new supplier, 새로운 supplier는 거래처죠. 새로운 공급업체에 대해서 여자들이 언급하는 것은 it has helped increase production. 이거는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출 증가를 도와줬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helped increase production. 그 다음에 B는요. It is displeased with the contract. 뭐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공급업체는 별로 displeased는 this가 들어가면 this가 들어가 있는 단어들은 말 그대로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ispleased, 불만족스러워한다. 어떤 것을? 계약을 불만족스러워한다. 이거겠죠. displeased with contract. 계약에 대한 불만족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it dropped off materials today. 자, 오늘 뭘 했대요? 오늘 배달을 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자재가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It has raised its price. 자, 공급업체가 가격을 인상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놔야겠죠. 네, 여러분 아까처럼 잘못된 예를 한번 볼까요? It is displeased with contract. 계약서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계약서에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계약서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C는 우리 it dropped off materials today. drop이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떨어뜨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렸다. 자재를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게 아주 잘못된 예다.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면, C번이 정답이라면 이걸 정답으로 바로 듣고 연결시킬 수가 있다? 연결시킬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의 중요한 요소들, 어휘와
독해력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살펴봤으니까 바로 한번 문제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8번, 9번 문제 저랑 스키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들으면서 정답 체크까지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What problem does the woman mention? 어떤 문제점? 자, 문제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언급한다 여기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문제점, 여자가 언급하는 applicant is unavailable. 자, 문제점, 지원자가 불가능하다, 올 수 없다, 뭐 부재 중이다 여기까지 확장이 될 수 있겠죠. 이용 불가하다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printer is malfunctioning, 프린터가 문제다. 이렇게 추려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ccount is inaccessible. account는 여러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나는 account 계정으로만 알고 있는데 계정도 되고 계좌도 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account가 inaccessible, 계좌를 열 수가 없거나 아니면 계정을 들어갈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 모두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문맥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더가 on hold. 문제점은 뭐다? 주문이 지금 보류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 8번. What does the woman ask the man to do? 여자가 ask to do니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확한 키포인트에만 밑줄이 그어져 있어야 돼요. 다 그어져 있는 건 스키밍이 아닙니다. Forward some mails. 자, 이메일을 보내는 것을 요청한다. Forward라는 건 보내다 라는 뜻이죠. 뭘 보내요? 이메일을 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Attend an interview. 자, 어디를 갈 것을? 인터뷰 참석을 요청한다. Print out. 인쇄할 것을 요청한다. Contact an applicant. 뭐죠? 연락할 것을 요청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What does the man imply about? 자, 일단 남자가 imply를 한대요. imply라는 건 무슨 뜻이죠? 암시하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동사가 들어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 paraphrasing이 잘 되는 문제다 라고 보셔야 돼요. paraphrasing, pep라고 줄이겠습니다. paraphrasing이 굉장히 잘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뭐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document, 서류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그 서류는 굉장히 간단하다. brief, 간단하다. 근데 대놓고 이게 간단해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어떤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지를 잘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contain, error, 뭐예요? 문제가 있다겠죠. 에러가 있다. 자, 그 다음에 C는 have been revised. 뭐가 되었다? 수정이 되었다. 그 다음에 D는 hard to understand, hard. 이것만 봐도 되겠죠. 이 서류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좋습니다. 자, 저랑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정답 포인트 3개를 바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준비하시고요. 들으면서 정답 체크 시작하세요.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Did you receive the email with the resumes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applicants? We'll be holding interviews starting tomorrow. Actually, I've been having trouble accessing my company email this morning, so I haven't had a chance to review them yet. Could you print them out for me? Sure. I'll do that right now so that you can take a look at the documents. They shouldn't take too long to read. Okay, I'll read them over once I get back from lunch. That'd be great. 여기까지. 그렇죠? 여러분 들으면서 정답을 체크를 해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저는 다 듣고 체크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잘했어요.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 듣고 체크하는 거면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이걸 다 기억해서 푸는 게 맞을지. 파트 3는 39문제인데 39문제, 그러니까 13개의 대화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대화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해하고 푸는 게 가능한 걸까? 그리고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영어를 놓지 않고 계속 하셨던 분들이 토익을 준비하실 때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해를 잘해요. 제가 이거 해석해 보세요. 그럼 뭐 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듣고 순간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대충 의미를 다 파악하세요. 아, 대충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는 사람들도 토익 공부를 할 때 이게 점수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파트 3, 4 점수가. 그게 뭘까요? 필요 없는 걸 자꾸 듣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3개의 포인트만 잘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청의력이 좋다 보니까 불필요한 걸 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들어야 되는 포인트에서 오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상상력이 막 발동해서 막 스토리를 만들어서 풀게 된다던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 듣지 않고 요 3가지 포인트를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 체크, 8번 준비하다가 체크, 9번 준비하다가 체크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랑 바로 7번부터 여자의 문제점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가 언급한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죠. 여자가 말할 때까지. Did you receive the email with the resumes from the marketing department applicants? We'll be holding interviews starting tomorrow. 물론 여러분들이 너 이메일 받았니? 그 레주메 있잖아. 마케팅 부서 지원자들 레주메. 이걸 내가 바로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키밍을 왜 했어요? 여자가 언급한다는 걸 여기다 왜 표시를 했겠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말할 때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봅니다. Actually, 여기서 I've been having trouble accessing my company email this morning. I've been having trouble. 나 문제가 생겼어. 이것만큼 문제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남자가 너 레주메 받았니? 이걸 듣는 것보다 실은 내가 문제가 생겼어. 이 부분을 골라서 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답을 맞출 수 있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Actually, I've been having trouble accessing my company email this morning. 자, 여러분 이 부분 I've been having trouble accessing my company email 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문제가 생겼어. 내 회사 이메일 접속하는 거에 문제가 생겼다 라는 얘기를 꺼내죠. 자, 그럼 이게 어디로 패러프레이징이 돼야 될까요? 내 이메일 계정에 들어가는 거에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한 거니까 이 계정, 어카운트, 이메일이 어카운트로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그리고 having trouble이 inaccessible, 들어갈 수 없다, 접속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 C로 이 타이밍에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저는 남자가 하는 말을 듣고 풀었어요. 그럼 여러분 뽀록이에요. 제대로 듣고 푼 게 아니라 그냥 뭔가 느낌적으로 그거네. 필대로 감대로 풀고 있는 거죠. 토익은 필대로 감대로 푸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정답을 누가 말해줄지 알고 풀 수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가서요. 바로 8번 문제로 가보죠. 자, 여자가 요청하는 것. So I haven't had a chance to review them yet. Could you print them out for me? 여자가 요청하죠. Could you print them out for me? Could you print them out for me? 혹시 인쇄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부탁하죠. 그럼 여자가 요청한 것은 뭐다? print 듣고 바로 어디로 연결해요? print out. 프린트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죠? print out, print 똑같이 인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 어디로? C로 연결을 해주셔야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갈게요. print라는 단어는 paraphrasing이 되면 make a copy. make a copy. 이렇게 paraphrasing이 되거나 아니면 make a duplicate. duplicate. 이렇게 또 paraphrasing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보기에 make a copy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make a duplicate 이렇게 보기가 바뀌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forward는 보내다, 뭐 전송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어떤 동사가 있을까요? forward는 mail. mail. 이거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다 절대 아닙니다. 메일은 전송하다, 보내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주 가볍게 send. 이런 거 있죠? 보내다, mail, send 이런 동사들이 또 paraphrasing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9번 갑시다. 9번. 자, 9번은 여러분 man imply about 이거 무슨 문제다? 요거 자체가 paraphrasing 문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한번 볼게요. 남자가 서류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 Sure. I'll do that right now so that you can take a look at the documents. The documents.
언급이 되죠. 그러면 지금 남자가 document를 언급할 때가 지금이다, 타이밍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입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보세요. I'll do that right now so that you can take a look at the documents. 그래, 내가 인쇄해 놓을게. 너가 그 서류를 볼 수 있도록. They shouldn't take too long to read. 여기서 they가 의미하는 건 They shouldn't take too long to read. documents를 뜻하죠. 그 서류들은 They shouldn't take too long to read. 뭐라고 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한 4번, 5번, 뭐 그 이상을 들었는데 안 들린다? 그럼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5번을 들었는데 안 들렸는데 한 100번을 듣는다고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 4, 5번 들어서 안 들리면 They shouldn't take too long to read.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이거죠. 그래서 그 서류들을 읽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언급한 거면 서류들이 뭐다? 되게 간단한 서류야 라는 것을 암시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araphrasing 어디로 시킨다? A로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간단하다라는 건 굉장히 쉽다, easy. 그렇죠? 이런 식으로 paraphrasing이 될 수도 있고요. 간단하다는 건 어떤 short하다. 이런 식으로도 자료가 되게 짧아. 이런 식으로도 paraphrasing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paraphrasing 가능한 경우의 수들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우리 파트 4 문제도 비슷하게 풀어볼 건데요. 파트 4, What is the purpose of the speech?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했으니까 파트 3 문제가 파트 4랑 비슷한데요. 맞아요. 되게 비슷하죠. 자, 다만 파트 4는 화자가 한 명이라는 게 좀 차이점이죠. 자, 7번 문제 purpose, 목적이고 speech, 내가 지금 듣게 될 게 연설 지문인가? 요것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자, A부터 to describe a charity dinner. 자, 이 연설의 목적은 charity dinner.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자선 행사, 자선 만찬이죠. 자선 만찬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thank vendor for service. 자, 무슨 목적이죠? 감사함을 표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다. 그 다음에 introduce a local business person. 그러면 introduce는 이 연설의 목적이 누군가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죠. D번, 또 describe네요. 자, 그러면 조금 비상등이 켜져야 되는 보기는 A랑 D, 둘 다 describe이기 때문에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본다? charity dinner 쪽인지, 그러니까 자선 만찬 쪽인지, 아니면 yearly event, 이거는 매년 열리는 yearly, 아까 여러분 뭐 annual, once a year 이런 식의 동의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yearly event, 매년 열리는 이벤트를 설명하기 위한 건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available at the market. available은 마켓에서 이용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8번 문제겠죠. gift wrapping service. 자, 우리 선물을 랩핑 해준다라는 건 포장해주는 서비스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special discount,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facility for children. 굉장히 포괄적이죠. 시설인데요. 누구를 위한 시설이다? 아이를 위한 시설이라고 봐야겠죠. 아이를 위한 시설이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체험하는 것도 아이를 위한 시설이고 뭐 놀이터 같은 것도 아이를 위한 시설이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마켓에서 brochure, 뭐 책자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정도로 추려놓고 9번 문제 What will most likely happen next? 자, 우리 do next, happen next, next 들어간 문제들은 다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제죠. 끝에 잘 나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Stage will be prepared for concert. 스테이지가, 콘서트의 스테이지가 준비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B번은요. Some gifts will be distributed to guests. 자, 그러면 무슨 일이? 기프트를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줄여두시고 그 다음에 beverage and snacks. beverage and snack이라는 건 여러분 다과 이런 의미죠. 간식이 준비될 거다. 그 다음에 brief speech. 여러분 speech는 연설이죠. 아까 brief는 무슨 뜻이었어요? 간단한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간단한 연설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밍을 하실 때부터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중요하다라고 밑줄을 그었다면 정확하게 뭐가 돼야 된다? 해석이 나와야 한다라는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음원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파트 4 문제도 7번, 8번, 9번이죠. 한번 들으면서 정답 체크해 보겠습니다. Ready and go.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speech. It's my pleasure to welcome you all to the Davidson City Spring Market. We hold this event yearly to encourage citizens to support local businesses. This year, we have a playground for kids to enjoy, as well as a variety of food and drinks. Additionally, over 100 booths have been set up. You can stop at any of them to find unique gifts for your friends or family. We are now going to welcome a very special guest to the stage. Mayor Teresa Thompson, please come up here and say a few words before the market officially opens. 여기까지 여러분 잘 풀어보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저랑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7번 문제. What is the purpose of the speech? 목적이었죠. 자, 뭐 전화의 목적이든 연설의 목적이든 광고의 목적이든 여러분 목적 문제는 몇 번 타자다? 1번, number 1, 1번 타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연설의 목적은 들으면서 바로 확인해 보죠. 갈게요. It's my pleasure to welcome you all to the Davidson City Spring Market.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했던 게 charity 디너냐, 그러니까 자선 만찬이냐, 아니면 yearly event, 매년 열리는 이벤트냐, 요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들어보면 It's my pleasure to welcome you all to the Davidson City Spring Market. 그러니까 spring market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스프링 마켓은 무슨 마켓, 플리마켓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 마켓이 체리티 디너로 연결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굉장히 초반 집중을 잘 하신 분들은 뭐야 스프링 마켓? 얘가 아니네? 이렇게 들어갔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We hold this event yearly. 뭐라고 한 거죠? 바로 뒤에 We hold this event yearly. 우리는 뭘 한대요? We hold this event yearly. We hold this event yearly. 저희가 이 이벤트를 yearly, 매년마다, 연간마다 열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yearly가 어떻게? 여러분, yearly event. 이렇게 paraphrasing 없이 바로 연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지원했어야 된다? 그래서 charity를 얘는 자선만찬이 아닌데 이렇게 하고 바로 지워주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켓이라는 게 디너로 연결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마켓은 어떤 뭐 시장 같은 건데 디너는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답은 D가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그 다음 8번 문제로 가봅니다. 마켓에서, 그러니까 이 스프링 마켓에서 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봄 마켓에 이용할 수 있는 것 바로 들어보죠. This year, we have a playground for kids to enjoy. 좀 전개가 빠른데 바로 나옵니다. This year, we have a playground for kids to enjoy. 요 빈칸이죠. This year, We have a playground. we have a playground for kids. 아이들을 위한 playground, 막 놀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죠? playground, 놀이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다. 요거죠. 자, 그럼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Facility for children. 완전 스키밍 하면서부터 요거 되게 포괄적인데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란 게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종류가. 그래서 여기로 paraphrasing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9번입니다. What happened next? 다음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자, 들어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 9번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들어야 될 내용이 많다 적다? 들어야 될 내용은 없어요. 9번에 맞는 내용만 잘 들어주면 되는 거지 이 전체를 다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You can stop at any of them to find unique gifts for your friends or family. 자, 그 다음에 다음 일어날 일이 바로 마지막 문장 근처에서 나옵니다. We are now going to welcome a very special guest to the stage. 준비하시고 Mayor Teresa Thompson, please come up here and say a few words before the market officially opens. 마지막 문장 다시 들어볼까요? Please come up here and say a few words. Please come up here and say a few words 라고 하죠. Say a few words, 몇 마디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몇 단어만 말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say a few words가 어디로 연결된다? brief speech, 간단한 연설, 여기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어디로? D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경우의 수를 볼게요. 아까 beverage and snacks가 다과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paraphrasing이 될 수 있냐면 refresh, 나를 refresh, 과자 먹으면 좀 잠이 깨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refreshment, 이렇게 또 paraphrasing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eech, speech가 여러분 연설이죠. 연설. 그래서 여러분 연설은 talk,
요렇게 paraphrasing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토크 말고 lecture. 요렇게도 paraphrasing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파트 3에서 한 세트, 파트 4에서 한 세트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난 이 단어를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생각보다 안 되네 이런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풀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araphrasing이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여러분들이 파트 3, 4를 할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굳이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다 들어가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항상 연습하실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파트 3, 4 paraphrasing 잘 하셔서 좋은 점수까지 도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